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13일의 금요일, 말 그대로 정말 살떨리는 하루였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된 건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 오늘 속수무책으로 대응이 어려우셨던 분들 많으시죠? 배트맨 2부 저희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대응책까지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2부 함께 해주시는 샘플러스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어렵다 했지만 정말 시장의 어려움 많이만큼 위원님께서 오늘 힘을 더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멋쟁이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뒀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 있는데요. 샘플러스 박현우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는 한마디 코멘트라도 던져주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 들어오셔서 좀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오늘 오전장은 정말 위원님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무서운 하루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금융위원회에서 오늘 다음 주 월요일이죠.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라는 조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공매도 금지 카드가 다음 주에 어떤 실효성을 발휘할지가 저는 제일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조치에 대해서? 지금 공매도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주식을 내가 빌려온 거를 근거로 공매도를 하는 거를 커버드 숏이라고 해요. 그리고 빌려오지도 않았는데 공매도를 하는 거를 네이키드 숏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네이키드 숏은 하지 못하게 예전부터 금지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금지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개인이나 증권 아니면 국민연금 예탁원을 통해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거를 이제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공매도 했던 포지션을 청산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신규로 공매도를 하는 거를 금지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그거를 빨리 쇼커버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왕 공매도를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주식을 빌려오는 대차 행위라는 게 먼저 이루어져요. 물론 공매도는 지금 개인이 잘 하지 않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대차를 하고서 그거를 공매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대차만 했다가 공매 안 하고 다시 되돌려 줄 수도 있고요. 대차를 했다가 공매도를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 있어요. 미국에서 데이비드 아이언 같은 사람이 그 공매도에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그 사람이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를 엄청 했죠. 그런데 기관들이 빌려줄 주식이 없어요. 그러면 대차를 해오는데 하루에 주는 이자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공매도를 잘한 헤지펀드들이 찾는 종목이 희귀하다, 혹은 그 종목의 유통 물량이 작다,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어서, 혹은 대차를 해주지 않는 기관이 갖고 있어서 희귀할 경우에는 금리를 굉장히 높게 제시한다. 예를 들어서 연 20%, 연 30% 이렇게 이자율을 제시를 하면서까지
주식을 대차를 해갑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대차하는 이율이 연 2%, 3% 이거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주식은 대차하는데 그렇게 많은 이익을 주고 가져가지가 않습니다. 또 중요하게 하나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대차를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100주를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 100주를 빌려줬는데 내가 연말에 배당을 받을까? 아니면 내가 정기총회에 가서 주총에 가서 내가 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무상 증자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그 리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린 청약을 받을 권리 아니면 주총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또 가장 중요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대차는 우리나라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 대차를 했으면 무상증자를 받았는데 대차를 해간 사람이 또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로서는 삼성전자는 배당을 2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의만 리스하는 거는 허락해 주지 않고요. 타이틀 트랜스퍼라고 해가지고 대차를 하면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까지 같이 넘어가는 트랜스퍼 타이틀이라는 거를 대차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가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공매도라고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기관이나 이쪽은 훨씬 잘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늘 이제 불안함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폭락함과 동시에 정부가 이를 좀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나선 건데 너무 늑장 대응이 아니었나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한편입니다. 다음 주장이 어떻게 더 흘러갈지 또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할 텐데 많은 분들께서 대응이 어려우셨던 장이니만큼 오늘 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이런 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어제 미증시가 9%대까지 폭락을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면서 어제보다 더 큰 공포가 시장을 휘감았었는데요. 코스피가 장중에는 8%대까지 빠지면서 1,700선이 깨졌었고 코스닥 시장 역시 11%가 빠지면서 516선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시장 때문에 공매도 금지법까지 나왔는데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다음 주에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다행히도 2시 넘어서부터는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기관의 연기금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여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43% 빠져서 1,771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조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줬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의 연기금이 순매수를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었고 개인도 역시 매수에 동참을 해줬지만 하방을 지지를 해주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7% 넘게 빠졌죠. 52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수급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까지 좀 매수에 동참을 해줬지만 개인이 오늘 거의 모든 업종에서 투매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닥을 지지해주기는 좀 부족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공포감이 굉장히 극대화됐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11%까지 빠졌을 때는 정말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았는데 그만큼 좀 힘든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저가 터치한 종목들도 꽤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이런 장이지만 이런 장 속에서도 또 개별 모멘텀대로 상승해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보시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주력적인 전방 산업이 모바일 시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 테스트 소모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비메모리 시장과 5G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역대 최고 매출액인 500억 원을 달성하면서 비수기인 4분기에 성수기만큼의 실적을 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인데 올해 역시 호실적을 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5G 스마트폰이 상용화가 된다면 리노공업의 출하량 역시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리노공업이 코로나 확산과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장 속에서 굳건히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장중에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오늘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0.74% 빠져서 종가 8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또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개임주들이 선방을 했습니다. 넷마블이나 펄어비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모두 강세를 보인 건데요. 특히 넷마블이 올해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넷마블이 이번 달에 신작을 발표했죠. 7개의 대죄라는 게임 종목인데 국내에 이어서 해외에서도 출시를 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순위권에 들면서 아주 안정적인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 다른 신작인 A3 스틸 얼라이브가 국내 양대 마켓에서 또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운로드 1위 기록 중이고 앱스토어에서는 출시한 지 5시간 만에 매출 순위 7위를 기록하는 그런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따라서 넷마블 포함해서 다양한 게임 종목들이 지금 오늘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특히 넷마블은 신작 모멘텀에 이어서 지금 같은 성과까지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5.52% 상승해서 종가 91,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패닉장 속에서도 상한가에 도달해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관련 백신주인데요. 일양약품은 백혈병 치료제인 슈펙트 그리고 메르스 신약 후보 물질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양약품 연구팀이 슈펙트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슈펙트를 투여한 지 48시간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70%가 감소했다고 놀라운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여태까지 효과가 있다고 발표됐던 성분들, 유명한 성분들이죠. 칼레트라나 아비간 같은 그런 물질들보다 더 월등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양약품이 슈펙트가 이미 안전성이 입증이 됐고 이미 시판 중인 시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기간까지 단축될 수 있다. 이렇게 매력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또 메르스 신약 후보 물질 24시간 내에 99%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고 밝혀지면서 앞으로 백신 개발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히면서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또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종가 28,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 속에서 장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있고 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시장의 좀 흐름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박현욱 위원님 모셨으니까요. 다양한 이야기들 만나보시면서 다음 주 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도 상한가에 도달하는 종목이 있긴 있네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도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박현욱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혼자서 대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저희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샘플러스 박현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 올려주시면 아주 자세히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채널도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위원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종목 문자로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파트론 가지고 있습니다. 1,650원에 25% 담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파트론 카메라 모듈주로 잘 갔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신저가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트론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지금 파트론 사신 게 1,65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2,600원 정도, 거의 25% 정도 손실이 나셨고, 이미 지금 비중도 25% 상당히 갖고 계시고, 지금 상황에서 손실 안 나고 수익 나는 엄청난 종목을 빵빵하게 들고 계시면서 현금도 많이 갖고 계시는 엄청난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그 대부분 지금까지 동원하지 않았던 현금을 끌어들여서 지금까지 산 주식에 대한 단가를 낮추거나 조금 수익이 난 종목을 있으면 줄여서 내가 계속 가져갈 종목에 대해서 단가를 낮추거나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때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자, 파트론은 이미 손실이 나신 상태이고요. IT 부품주, 카메라 모듈하고 안테나를 공급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예전에 지금뿐만이 아니고 2012년도에 굉장히 핫했던 스마트폰 부품주인데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카메라 모듈 쪽에 많은 수주를 받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면서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비중을 유지하시면서 단가를 좀 낮추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은 손절을 하시면은 되도록이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단가 낮추기, 어제도 말씀드렸죠. 동일한 수량을 유지하시되 올라간 날 쪽을 팔고 내려간 날 조금 다시 사줘서 동일한 수량은 유지하시되 단가는 낮아지는, 그러면 시장이 오늘 오후에 보셨죠? 급 반등을 할 때 갖고 있던 종목들이 10%, 20%는 굉장히 빠르게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지금 같은 안 좋은 장에서도 차트가 유지되는 종목이 있고요. 지금 파트너처럼 제가 월봉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일봉을 보면 굉장히 보기가 무섭게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장기 차트를 보더라도 차트가 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5%에서 10% 수익 나면 적극적으로 청산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떨어지는 시장 앞에선 장사 없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런 시장 속에서는 좀 대응이 필요한데,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단가를 낮춰가는 좀 보수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여나 또 물타기나 뭐 또 적극적으로 또 다른 걸 매수한다든지 이런 방향보다는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집중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또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다음 문자 종목 만나볼게요. 일진 머티리얼즈 가지고 있습니다. 46,00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46,000원이면 지금 36,000원이니까 10,000원가량이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위원님. 일진 머티리얼즈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수익률이 46,000원에 36,000원이면 10,000원 떨어지셨고요. 마이너스 20% 정도인데, 시장이 20% 빠졌기 때문에 시장 정도 빠진 거는 괜찮다. 근데 단지 사실 때 조금 비싸게 사셨는데 비중이 조금 많아요. 근데 일진 머티리얼스는 우리나라의 동박 1등입니다. 우리나라에 뿐만이 아니고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었죠. 2, 3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었고, 최근에는 한 2, 3년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약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성장성이 좀 부족하다는 아킬레스가 있어요. 추가적인 증설을 해야 되고, 또 하나의 아킬레스는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내재화를 하고 있어요. 동박인데 굉장히 그 고난도의 고기술이 들어가는 그것만 일진 머티리얼스에 외주를 주고, 그렇지 않은 조금 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는 LG화학, SDI가 내재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2차 전지의 탑픽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이 빠진 만큼 빠졌기 때문에 요거 손절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계속 좀 버티시고요. 다시 시장이 반등할 때 적극적으로 단가 낮추기, 그렇죠? 단가를 낮추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비중은 30% 말고 15% 이하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 중에 다른 밸류 체인의 핵심 길목을 지키고 있는 몇 종목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 샘플러스 박혀놓고 하시면 가끔 추천을 드리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니까 그런 종목으로 좀 옮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좀 손절을 하기보다는 위원님께서는 일진 머티리얼즈 좀 앞으로 비중을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요. 다른 좀 탄력성이 좋은 2차 전지 종목으로 옮겨가시는 점 추천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들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봐드릴까요? 네, HFR이요. 네. 33,000원에 10% 오늘 들어갔거든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오늘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아유, 뭐 더 빠지겠어요, 이제. 이제 더 빠질 수가 없다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5G 관련주니까 위원님께서 네. 또 어떤 점들 눈여겨보고 계셨는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예전에 수익 좀 나시고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처음이에요, 선생님. 아, 예.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뭘로 보신 거예요? 특별하게 포인트 그건 모르겠고요. 많이 빠졌어요. 네. 먼저에 못 들어갔어요. 제가 따라 들 건데 놓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요번에 빠졌길래 좀 따라 들어가 봤어요. 아, 예, 예. 응, 뭐, 먼저 못 들어갔어. 그, 앞으로는 매력 포인트를 한두 개는 꼭 잡으세요. 네. 제가 안 물어봐도, 그쵸? 네. 그, HFR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왜 이렇게 낮냐 하면 예전에 이게 원래 그 스펙을 우회 상장한 종목이에요. 네. 원래 2,000원짜리 하다가 우회 상장이 되면 이제 네. 그 주인이 바뀌면서 네. 정식 IPO가 아닌 이미 상장돼 있는 스펙으로 주식 교환을 통해서 상장이 되는 종목인데 네. 뭐 어찌됐든 이 대주주 최대주주죠. 최대주주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제가 좀 들은 소리도 있고 해서 나름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고요. 최대주주가. 네. 네. 종목도 지금 5G, 뭐 RFHIC, 지금 오이솔루션, KMW 많은 종목들이 많이 추세가 꺾였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일봉을 보지 않고 월봉을 보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많이 받았고 지금 장에서 들어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 잘하셨다. 네. 그리고 5G 통신주 중에서 유일하게 월봉으로 추세가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계속해서 끌고 가시되 지금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가 1등, IT 스마트폰 관련주 2등, 5G가 3등이거든요. 모멘텀 힘의 크기로 봐서.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익도 오늘 사셨는데 수익도 나셨어요. 네. 그래서 수익을 좀 높게 33,000원에 사셨는데 저는 네. 5만 원까지 좀 끌고 가보시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비중이 10%니까 좀 더 내려가면 뭐 한 20%까지 좀 더 사시고 33,000원이니까 3만 원 내려가시면 네. 지금 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거예요. 네. 물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고 있고 유럽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월요일도 우리나라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올라가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네. 내려가는 날 조금 더 타서 비중은 20%까지 늘리시고 네. 가격은 5만 원까지 지금 네. 5G 부품주 중에 대장주거든요. 사실은 수익률도 굉장히 네. 좋고 네. 그래서 좀 끌고 가시면서 많은 수익을 내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네, 이런 장 속에서도 정말 수익을 내시네요. 목소리만 들으면 왠지 이런 위험한 매매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또 이제 적극적으로 오늘 매매를 하셔서 수익도 나셨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목표가 잘 지키셔서 수익 더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이렇게 자세하게 가격 전략 짜가실 수 있으니까 내 종목 오늘 내 포트폴리오 너무 파랗게 물들어서 걱정입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문자로 접수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다음 상담 한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예. 아유, 저 고맙고요. 아유, 네. 저 해가지고 안 되는가 했더니, 나 이 처음 해보는데,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데요? 먹고, 삼성 SDI 하고 내가 주가 많신데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100주 넘으면 되고, 네. 매수가는 28만원. 28만 원인데 전체 이제 갖고 계신 주식 중에 이 삼성 SDI가 얼마나 차지하세요? 나는 주가
한 한 내색 되는데 아유 나뭐 손해를 보고 내가 막 아프고 해가지고 이거를 못하게 해가지고 아유, 근데 장이 또 다 어려우니까요, 시청자님.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삼성 SDI가? 삼성 SDI는 얼마 안 되는데 그 먹고 삼성전자도 2,400주 가 있다가 팔고 한 1,000주 남아 있고 네. 그 먹고 그럼 한 20-30% 정도는 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한 7월 되기만 내가 팔고 네. 그래가 막 안 올라는 건 막 가만 안 놓이 막 내일 빠지고 막 자꾸 내려가고 막 엉망인데 막 말도 못하는 아유, 맞아요. 요즘 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근데 예. 또 종목은 좋은 거 사셨어요. 그죠? 그 옛날부터 가 있던 게 돼가지고 좀 팔았다가 또 더 쪼개 사고 이래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전체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종목 갖고 계신데 그럼 똑같이 나눴을 때 한 20% 정도 갖고 계시다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님께 좀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아유 내가 야 주식 많으신데 예예 아유 야 고맙고로 아유 나 처음 네, 전화를 하면 안녕하세요. 전화를 못 해가지고 네. 여기 우리 아유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우리 삼성 SDI를 옛날에 가 있다가 이제 옛날에 또 좀 하셨고. 예또 새로 샀어요. 새로 사셨어요. 예, 옛날에는 수익 내고 파신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는 수익 좀 받겠지요. 예. 지금 28만 원에 사신 거예요? 28만 원 오늘? 예, 20 전에 좀 살아 있는 거 팔고 좀 있는 거 하고 또 오늘도 조금 사고 이랬습니다. 예. 아주 뭐 그 잘 하신 것 같고요. 아이고 예, 오늘 모르겠습니다. 막 그냥 네. 오늘 안 어떤 분이 빠지지만- 저한테 그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삼성전자를 살까요? 삼성 SDI를 살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 안정성을 사놓은 게 있습니다. 2,400주 가 있다가 팔고 지금 1,000주 남아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100주를 샀다가 겁이 나가지고 한 1,000원 붙는 거 보고 막 팔아봤습니다. 막 몸소리가 나가지고.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안정성을 예. 생각하면 삼성전자를 사시고 수익률을 예. 본다 그러면 삼성 SDI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삼성 SDI를 자기가 사겠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럼 더 사면 좋겠습니까? 예, 저는 그 잘 사셨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추천을 잘 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조정도 지금 그 28만 원에 사셨으면 이게 그렇죠? 예. 33만 원 근처 갔었는데 35만 원 갔었어요. 근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잘 사셨다 말씀드리고 제가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월봉의 그 저점을 이은 3, 4개월 라인이 지금 45도 라인을 하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안 되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몇 안 되는 좋은 종목이니까 제 생각에는 비중은 30% 미만으로 유지하시면서 적어도 30만 원까지는 좀 버텨보셔서 예. 시가 이렇게 큰 종목은 너무 높은 수익을 잡으면 안 돼요. 많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목표 수익률을 10% 정도로 잡고 겁내지 마시고 손절매하지 마시고 내려가면 이런 큰 종목은 조금 더 많이 사셔도 됩니다. 30% 정도까지 사시고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 사시고 내려간다고 해서 26만 원, 5만 원 내려가면 손절매하지 마시고 10% 정도 더 사시고요.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26만 원 정도 내려가면 좀 더 네, 조금 더 사서 단가 낮추고 삼성 SDI는 계속 들고 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만 원 되면 매도를 하고 예. 예, 그때부터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죄송한데 삼성전자는 네, 전자는 저는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요거는 뭐 단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끌고 가시면 요즘에 중간 배당도 해요. 분기 배당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려갈 때마다 사고, 그렇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이고 하지만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굉장히 그 자본이 많으신 분은 시가총액 거래량 따지면 많이 살 수 있는 종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일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시장님 연세를 생각해서 나이도 좀 있으시니까 안정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텔레비 나오시지.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좀 중장기로 가져가기 좋은 종목들 갖고 계시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이런 견실한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끌고 가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위원님, 서울 반도체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종목 보는 센스는 좋으세요. 서울 반도체 갖고 계시고요. 18,0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오늘 종가가 12,7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도 같이 흔들리는데 서울 반도체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지금 18,000원에 사셨으면 12,700원이니까 요것만 하더라도 한 5,000원 빠져서 그러니까요. 거의 지금 25% 정도, 30% 정도 육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 미국 지수가 20%, S&P가 20% 육박하고요. 마이너스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 테슬라도 30% 넘게 빠졌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IT, LED 중소형주 중에서는 넘버원 회사죠. 서울반도체도 좀 올라가다 조정을 받았는데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패닉 상태고 모두가 다 팔고 있는 상태인데 같이 손절매를 하시면 안 된다. 지금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현금이 있으면 단가를 낮추시길 권해드리고 지금과 같은 종목이 그 서울 반도체가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반도체 쪽인데 이게 그렇죠? 그 LED 반도체 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주도주가. 그래서 약간은 같은 반도체이긴 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른 반도체이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시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수량을 그대로 가져가시되 원금 근처에 가시면 단가 낮추기 하셔서 5에서 10% 수익이 나오시면 장이 반등하면 빠르게 반등하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좀 나오셔서 다시 전통적인 주도업종 주도주로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 SDI랑 비슷하게 이제 반도체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주도 업종이긴 한데 반도체 업종이긴 한데 위원님께서 지금 손실이 너무 크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대응 방법들 알려주셨으니까 이 점들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위원님 다음 또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넷패스 가지고 있습니다. 33,800원에 5%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5% 넷패스 사셨으면은 이런 장 속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패닉장일 때 같이 이제 좀 차트가 고꾸라지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좀 괜찮은 종목들도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넷패스가 굉장히 괜찮은 종목처럼 보여요. 이게 넷패스를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서울반도체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네. 넷패스 같은 경우는 제가 월봉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일봉이나 뭐 주봉도 아니고 굉장히 월봉 차트가 살아있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 대표적인 대장주가 됐고요. 이 장에서 꿋꿋하게 살아있는 유일한 몇 안 되는 종목이에요. 컨트롤 IC를 만드는 부품 회사고 최근에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보셨겠지만 굉장히 감사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기 전인데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부품 회사 중에 대장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장에서 차트도 좋고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테마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힘도 좋기 때문에 비중은 5%보다는 조정을 받으면 10%, 15%까지 좀 실으시고 목표가도 35,000원인데 이런 종목은 좀 높게 드립니다. 5만 원대까지 보면서 계속 끌고 가시면서 많은 수익을 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익 나도 절대 한꺼번에 다 던지지 마시고요. 일부 덜어내고 다시 사주고 이렇게 끌고 가시면서 많은 수익이 나는 오랫동안 가져가는 종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넷패스 지금 5% 들고 계시지만 수익 중이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들 꼭 참고하셔서요. 굉장히 목표가 높게 잡아드렸으니까 수익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이 지금 됐다고 하네요.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한국조선해양.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3만 원에 30%예요. 13만 원에 30%면 어제 저희랑 상담 받으셨던 분인가요?
예. 한번 말씀드렸죠? 예. 아, 손실이 크시긴 하네요. 아직도 그죠? 예, 그 손실이 너무 커서 이거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라간 거 아니면 지금 손절해달란가 그거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좀 예.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자꾸 해서 미안한데요. 네, 이게 손절해야지 아니면 갖고 있으면 본전까지 매수가까지 올릴지 네. 이해 하고 싶어서요. 네. 자, 지금 가장 비슷한 걸로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 월봉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2018년 예, 예. 1월 달에도 굉장히 비슷한 양태를 제가 작으니까 좀 크게 볼게요. 자, 한국조선해양의 월봉이에요. 예. 2017년 12월 달에도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지난달에 음봉을 꽉 채우는 양봉으로 끝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제가 지금도 비슷하게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조선해양만 빠진 게 아니죠. 예, 시장이 예.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은 이게 어찌됐든 우리나라 조선주 중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 1등이잖아요. 그렇죠? 시장 점유율 1등 예, 예.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엄청나게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뭐 호황인 시절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업종의 1등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손절을 해서 쳐내는 것보다는 시장이 반등할 때 다시 올라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더 물타기도 하시면 안 된다 생각해요. 예,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핵심 테마주다, 반도체 관련주다 그러면 비중이 작으면 좀 더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동일한 수량을 100주다. 그럼 100주를 유지하시되 올라가는 날 10주를 파시고 내려가는 날 동일한 수량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단가 낮추기가 돼요. 단가 낮추기. 수량은 동일한데. 그러면 나중에 예, 예. 지금 손실이 13만 원에 8만 원 되셨으니까 5만 원 정도 빠지신 거거든요. 예, 예. 많이 그러면 지금 빠졌어요. 30% 이상 수익이 나셨는데 단가 낮추기를 해서 시장이 올라갈 때 한국조선해양이 올라가면 조금 빠르게 5에서 10%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크게는 저는 주식은 좀 멀리 가져가서 배당도 받아보고 아까 제가 삼성전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중국 대비해서 조선업이 계속해서 윈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일본 대비해서 조선업을 뺏어온 것처럼 중국이 우리나라 쪽 계속 지금 뺏어가고 있거든요. 예, 예. 인건비 딸리죠, 그렇죠? 좀 걔네들은 규모가 더 크죠. 뭐 우리는 LNG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중국이 우리나라 LNG를 치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익 5에서 10% 좀 나시면 조금 다른 업종으로 좀 보십사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13만 원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지만 지금 손절매하지 마시고 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단가 낮추기 좀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세한 거는 샘플러스 박현욱 하고 들어오셔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조선해양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가 맞추기 전략 꼭 실천해 보시고요. 단가 낮추셔서 수익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랩셀 가지고 있습니다. 53,5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오늘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러니까 비슷한 종목으로서 지금 오늘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게 53,500원이세요. 53,500원인데 비중은 뭐 좋고요. 네. 지금 53,500원인데 33,000원이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분이 뭐 시장 빠진 것만큼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나마 녹십자 관련된 종목들은 뭐든지 지금 셀도 있고 랩셀도 있는데 다 저력이 있고요. 이게 서로 연계가 돼 있어서 괜찮다. 그래서 비중도 좀 적절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월봉을 보고 있는데 오늘 급등락이 있었죠. 네. 자, 손절하지 마시고 우량주들은 조금 끌고 가시는 마인드를 갖고 가시되 지금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지만 제약 바이오 쪽에는 지금 굉장한 매기가 쏠려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추천드릴 종목이 소개해드릴 종목이 셀트리온이긴 한데
글로벌 탑 티어에서 기술력이 넘버원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업종 1등이거나 아니면 굉장한 라이센스 아웃을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면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중에서 종목은 괜찮고요. 다행히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단가 낮추기 전략 쓰셔서 5에서 10% 수익 나시면 청산하고 좀 나오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십자 랩셀까지 만나봤습니다. 저 2부의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투자 팁 시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추천해드릴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정말 다이나믹한 하루였고요. 시장을 쳐다보고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침에는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미국, 유럽이 전부 10%씩 빠졌고요. 우리나라도 일본과 우리나라가 같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빠졌고 다행히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중국 쪽이 그렇게 빠지지 않아서 그때부터 조금 버텼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지금 그렇죠? 서킷 브레이커스, 사이드카 동시에 걸리는 선물 옵션 시장과 거래소를 모든 현선물 시장을 동시에 중단시키는 거를 서킷 브레이커스라고 하고요.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시키는 걸 사이드카라고 해요.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중단시키면서 모든 종목이 거래가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저도 신기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그런 경험은 정말 흔치 않고요. 지금 이 시장에서 멘탈을 관리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지금 전화를 주신 분들 아니면 문자 주신 분들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물론 뭐 진단키트, 시젠 같은 거 제가 9시에 장전에 월요일날 이제 추천 종목 드리는데 뭐 한 2주 전에 종목 사가지고 뭐 수익 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귀신처럼 올라가는 종목,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주만 들고 있는 분 많잖아요. 대부분 90% 이상의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손실이 20% 이상 나는 엄청난 무서운 장이에요. 근데 이런 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를 먼저 저걸 말씀을 드리고 그 주요한 체크를 해야 된 포인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삼성전자의 56%가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로자들만 한국이고요. 외국인 기업이에요. 50% 이상 외국인이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파생 시장을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물옵션, 한국의 선물옵션의 거래량의 70% 정도를 외국인이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지만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주식이 환차손이 나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제가 지금 띄워놓은 차트인데요. 자, 이게 지금 위에 게 1달러당 중국 외환이고요. 아래 게 1달러당 한국 원화예요. 주봉인데요. 거의 한 3, 4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외환 위기처럼 우리나라 원화가 굉장히 약세를 겪는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국 다음으로 중국과 무역이 제일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중국 원 위안화 환율과 굉장히 연동이 돼야 맞고 같이 벗어나면 안 돼요.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비싸게 가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야 나가야 되는 그런 위험은 환율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급락할 때마다
좀 담대하게 가지고 계신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 지금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아직 3월에는 금통위가 없어요. 그런데 정기 금통위가 4월 9일 날 있어요. 미국은 이미 3월 2일 날 전격적으로 50bp 0.5%를 내렸고요. 18일 날 다음 주죠. FOMC를 열어서 0.5%를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임시금통위를 열어서 금리를 내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봤었던 양적 완화, 퀀터테이티브 이즈닝을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앙은행과 정부가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라는 점이 지금 팬데믹 공포를 이기는 좋은 방안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PPT를 들어갈게요. PPT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제가 이게 빅스 지수예요. 미국에서 S&P 500 지수에 대한 공포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공포 지수를 1990년 이후부터 보여주는 이후 공포 지수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어요. 어제 저녁이 65%를 찍었는데 2008년도 서브프라임보다 높았고요. 2000년도 미국의 IT 버블보다 더 높은 지수를 보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공포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드는 공포 안정성이 보일 거다, 이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간단하게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브렉시트도 있었고요.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었고요. 그렇죠? 미국 자동차들이 파산하는 것도 있었고, BP 오일이 샜었던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 그때마다 빅스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어젯밤의 공포가, 빅스가 아까 제가 잠깐 드린 빅스가 가장 큰 공포였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겁먹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잠깐 까먹었지만 나스닥이 항상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20년 전에도 나스닥이 IT 버블 때 고점 대비해서 70%나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급등한 건 좀 언제나 빠질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빵이 많이 빠졌는데 빵이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빵 대신에 다른 대체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도주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항체 키트, 그리고 지금 시즌 하고 있는 항체 키트, 그리고 진단 키트, 항체를 만들겠다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2천억 투자를 해서. 셀트리온은 아시겠지만 바이오시밀러를 글로벌 가장 빠르게 낸 회사인데, 램시마 SC라고요. 가장 유명하죠. 이거는 기존의 램시마는 이게 원래 약은 8조 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건데,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는데, SC 제형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정맥에 맞아야 되는데 이거는 피하 주사에 맞을 수 있어요. 병원 안 가고 집에서도 맞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2주마다 한 번씩 가야 됐었는데 이거는 4주에 한 번씩만 가면 돼요. 그런 게 이제 기존의 램시마가 아닌 램시마 SC라고요. 굉장히 파워풀한 거고요. 글로벌 어느 제약회사도 낸 적이 없는 회사예요. 이게 지금 공시를 했고요. 램시마 SC뿐만이 아니고 실적도 공시를 했는데, 연결 실적 기준으로 작년 처음으로 매출 1조 원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삼성 바이오과학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로 나눠져 있죠. 만약 이 회사가 합병을 하면 영업이익이 지금 셀트리온 25% 나누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25% 나누고 합한 영업이익이 50%나 되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가지는 어마어마한 시총이 큰 한 회사가 탄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병 이슈도 있고 글로벌 탑 기업으로서 지금 코로나19까지 적극적으로 2천억 투자하고
뛰어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서정기 소장이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점들도 꼭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박현욱 위원님께 인사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힘든 시장이지만 대응하시면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 저희 배트맨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3부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